자, 오늘 302 17번째 시간이에요. 강의는 사실 16번째인데 뭐 헷갈려가지고 그냥 17번째로 할게요. 네. 먼저 어나운스먼트에 커렉션이 있어요. 홈워크 7 3의 B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여기 제가 1이라고 했는데 1로 하면은 디터미넌트가 음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2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꿔서 하세요. 그 다음에 방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을 했지만 제가 오늘 본부 회의가 있어서 오피스 아워가 없으니까 어, 그 시험 관련해서 뭐 아니면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네. 내일도 제가 뭐 특별히 오피스 아워를 만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오셔서 급하지 않으면 좀 뭐 기다리면 되고. 다만 시험 관련해서는 보통 클레임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리뷰를 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Operations on Multiple Random Variables를 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 먼저 Expectation과 관련된 걸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Expectation, 그 다음에 뭐 Conditional Expectation 이런 걸 커버한 다음에 Characteristic Function, 그 다음에 Moment Generating Function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랜덤 베리어블 x1부터 xn까지가 한 번에 묶여서 랜덤 벡터 x라고 주어졌을 때의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 다음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 랜덤 베리어블 개수와 같은 수의 파라메타가 있었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 오메가 벡터 또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뉴, 뭐 s를 쓰기도 하는데 책 따라서 이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의 길이가 다 n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썸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썸인 s sub n이 아니라 mean에 해당하는 arithmetic mean이죠. 썸을 다시 개수 n으로 나눈 것. 그 다음에 또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프로세싱 중에 우리가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게 뭔가 처리하거나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또는 유니트 리스 퀀터티로 만들어야 될 때가 그때는 이 g sub n이라는 것을 처리할 때가 있는데 공통점은 다 랜덤 베리어블들이 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s sub n, m sub n, z sub n의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의할 것은 랜덤 벡터일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파라메터 오메가나 뉴가 벡터가 되지만 썸을 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의 싱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고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죠. 파라메터가 하나씩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을 할 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뭐 서브트랙션을 민을 서브트랙트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썸을 한 다음에 다시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줄 때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이번 숙제에서 그 센트럴 리밋 디어렘과 관련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나면 그냥 자연히 알게 되니까 반드시 해보세요. 손으로도 해보고 매트랩을 써서도 해보시고 뭐 CDF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또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금융공학의 뭐에 나오는 랜덤 프로세스 관련된 책을 산 적이 있었어요. 저자가 전자전기공학과 나온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전기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많이 그 금융공학 쪽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수학적인 그런 랜덤 프로세스와 관련 너무 수학적인 이론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자기가 쉽게 쓰겠다 한 책을 이제 제가 샀었어요. 그랬다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해야 되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뭐 수요일 또는 빠르면 월요일 중반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꺼내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잘 쓰셨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이 가우시안 랜덤 벡터는 계속 나와요. 제가 홈워크 다음 거 아마 8번 만들다 말았는데 거기도 보면 뭐 위너 프로세스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여러분 들어봤죠? 브라우니안 모션은 아인슈타인과 관련해서 발견한 사람은 브라운이었지만 그걸 멋지게 설명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죠. 여러분이 적어도 뭐 그것을 샘플 패스들을 제너레이션 해보고 하는 것을 이 과목에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넣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브라우니안 모션 또는 어, 어, 네, 하여튼 브라우니안 모션, 그 다음에 위너 프로세스는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벡터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 전공하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들고 우리가 멀리 전송을 하면 물론 이 셀룰라라든가 와이파이처럼 또는 블루투스처럼 아주 근거리일 때는 그런 현상은 잘 안 나타나지만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이번에 뭐 화성에 또 뭐 보내가지고 이번에 뭐 이 헬리콥터가 날았죠. 그런 신호 보내고 할 때는 보면 물론 또 그렇게 그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면 또 화성 랜덤 베리어블처럼 보인대요. 그 포톤으로. 근데 옛날에 마르코니 시대 때 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통신하고 이럴 때는 이 증폭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면 신호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스코프로 찍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증폭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와이어 같은 메탈 컨덕터를 지나는 넌 아이디얼 컨덕터를 지나는 전자들이 어때요?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떻죠? 저항을 가정하고 있죠.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도체 내에서 지나가다 이렇게 그리드라고 하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가속되다가 퉁 부딪혀서 멈추고 또 가속되다가 퉁 부딪혀서 멈추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전류로 보면 이렇게 스파이크들이 튀는데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도체 내에는 컨덕션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다 더해져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로 많은 경우에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우시안 또는 노멀 랜덤 베리어블 벡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반에 우리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 또는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n이 2일 때를 봤어요.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큰 일반적인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네, 그게 요거죠.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할 것은 뭐냐면 이 n이라는 것이 이 랜덤 벡터 x의 길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익스포넨셜 펑션 앞에 코에피션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전히 1 오버 스퀘어 루트 얼마까지는 이제 동일하게 일부러 맞춰요. 어떤 책은 뭐 보면 여러분도 시험 시간 했지만 뭐 시그마 스퀘어를 왜 이렇게 안에 넣었냐 루트 안에 밖으로 꺼내자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1 오버 스퀘어 루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파이의 n승 n이 1이면 2파이였잖아요. 잘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벡터의 가우시안 랜덤 벡터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들어가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네, 어디 갔었죠? 못 찾고 있어요. 네,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정의 안 했나요? 네, 정의를 할게요. 큰일이에요. 네,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어떻게 되냐면 expected value of random vector x 빼기 mean vector times x 빼기 mean vector의 transposition이에요. 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원 디멘션일 때는 어떻게 되죠? 베리언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를 많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도 쓰거든요. 절대값을 써서. 네.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라서 항상 디터미넌트가 넌 네거티브가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할 때는 우리가 얘의 절대값을 취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의 디터미넌트는 웬만하면 한 번 더 쓰겠어요. 알겠죠? 이게 뭐 벡터 놈이거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디터미넌트의 그냥 절대값이란 뜻으로 이렇게 쓰겠어요. 네, 헷갈리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디터미넌트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도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텐데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경우 n이 1일 때 어떻게 되죠? 1 by 1 매트리스, 스칼라죠. 그것의 디터미넌트는 자기 자신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1D일 때, n이 1일 때 CXX는 뭐가 되죠? 시그마 X 제곱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보세요. 요게 시그마 X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 디멘셔널 가우시안 덴서티의 코에피션트와 컴패터블 하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한 다음에 이렇게 예전 걸 확인할 때 backward compatibility라고 하죠. 네. 후진 병립성, 후행 병립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네.
그 다음에 exponential 펑션 안의 exponential 펑션의 아규먼트, 특별히 exponent라고 하죠. exponential 펑션의 아규먼트는 이 exponent 안에도 어때요? backward compatibility가 성립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n이 1일 때 exponent가 이렇게 됐었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보면 n 디멘션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요 x에서 민을 빼고 맞아요. 그래서 x에서 민을 빼고 여긴 제곱인데 이쪽은 트랜스포즈하고 이쪽은 그냥 곱해서 가운데다가 스퀘어 매트리스 넣어서 쿼드레틱 폼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따로 팩터링 돼서 나와 있어요. 자, 아까 cxx가 1d일 때 시그마 x 스퀘어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인버스는 뭐가 되죠? 1 오버 시그마 x 스퀘어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보면 어때요? 요 녀석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 식을 알고 나면 이것을 n equal 2로 이제 스페셜라이즈를 해요. 그러면 매트리스 인버전이 왜 AD-BC분의 1 곱하기 뭐 대각선은 자리를 바꾸고 오프 다이고널은 부호를 바꾸고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2x2 행렬 인버스 구하는 거. 그 식을 써서 차근차근 대입을 한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어디 갔어요? 네, 이제는 있죠. 이 식이 이거 복잡했던 이 식이 다시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할 거라고 하면서 jointly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들 또는 어떤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이것을 density 펑션, joint PDF에서 보는 것보다는 joint characteristic 펑션에서 보는 게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이제 끝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보겠어요. 자, 먼저 여기 이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어요. 자, x는 length n짜리고요. 제가 어떤 때는 캐피탈 n으로 쓰고 어떤 때는 로어 케이스 n으로 쓰는데 그냥 이해를 하세요. 헷갈려서 그렇다고. 네. 일단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 디멘셔널 가우시안 랜덤 벡터, 즉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호환이 돼야 되겠죠. 병립이 돼야 되겠죠. 함께 딱 써서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되는지 봅시다. 전에 n이 1일 때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납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떻게 됐었죠? 네,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했지만 어때요? 가우시안 펄스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도 가우시안 펄스처럼 되죠. 그래서 여기도 e to the 이렇게 되는데 가우시안 펄스는 어때요? 특징이 마이너스 뭐 제곱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제곱 오메가 제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미는 어디 갔냐면 미는 여기에 j 오메가 뮤 x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민 부분에 대한 팩터와 이 베리언스에 의한 팩터가 나눠져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하나로 쓰면 이제 올라가는데 이걸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는 걸 볼 텐데 거꾸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자 x가 n이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e to the j mu x 오메가죠. 뭐 트랜스포즈 필요 없죠. 스칼라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자, 이게 다 스칼라죠. 1D면 오메가도 스칼라고 코비런스 매트리스도 스칼라 시그마 x 스퀘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똑같죠. 예. 그래서 별로 다를 바 없구나. 그냥 확정한 거구나. 시그마 x 스퀘어가 나오는 곳에 코비런스 매트리스가 들어가고 시그마 x 스퀘어 분의 1이 되면 코비런스 매트리스에 인버스가 들어가는데 아무 순서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쿼드레틱 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는 랜덤 벡터를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고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에서 말한 하나씩 프로퍼티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우시안일 때 uncorrelatedness와 independence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implies라고 했지만 본래부터 언제나 independence는 uncorrelatedness를 imply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일 때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다.
이것을 density 펑션에서 볼 수 있지만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 보면 더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uncorrelated의 정의가 뭐죠? 두 개의 랜덤 베리블의 uncorrelated의 정의는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제로고 또는 cross correlation이 제로죠. 예. 그러면 여기 CXX의 IJ 컴포넌트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expectation of xi 마이너스 mu xi times xj 마이너스 mu xj였잖아요.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됐잖아요. 얘가 0이에요. uncorrelated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오프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전부 제로가 되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여기 있지만 다이애가 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이걸로 되어 있는 다이아고널 매트리스라는 뜻이죠. 다이아고널 매트리스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걸 임플라이 하냐면 아까 요 위에 있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오메가 트랜스포즈 CXX 오메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쿼드레틱 폼에서 오프 다이아고널이 제로면 다이아고널에 곱해지는 것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모시기는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데 익스포넨셜 펑션은 어때요? 익스포넌트 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때요? 다 팩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에 의한 부분이 다 팩터링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썸이잖아요. 그래서 다 나눠주면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j 오메가 i mu x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우리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맞아요? 팩터링 되면 어떻다고요? 인디펜던트 하죠. 따라서 얘는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들이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uncorrelatedness가 independence를 imply 하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자, 두 번째 프로퍼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부터 할까요? any k-dimensional marginal density function도 가우시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실제로 observe는 n개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가지고 벡터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가우시안 랜덤 벡터란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요걸 세 번째 할 거예요. 요걸 먼저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을 보이는 방법은 어때요? 마지널라이제이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뭐죠? 덴서티를 적분하는 거죠. 조인트 덴서티를. 예, 잘 안 되죠. 멀티디멘셔널.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너무 쉬웠어요. 제로를 막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도 이그젬플이 있지만 두 개일 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미 해봤듯이 두 개일 때 어떻게 됐었죠? 두 개 있을 때 xy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 두 번째 파라메타를 이렇게 0으로 넣어요. 오메가 2를 0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전개해 보면 2디멘셔널 가우시안 할 때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벡터일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마지널라이즈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랜덤 베리어블들의 오메가 서브 i 자리에 다 0을 넣어요. 그러면 저기 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와 오메가가 이제 곱해질 텐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원하지 않는 곳에 제로를 넣잖아요. 딱 이렇게. 그러면 그 행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곱해질 게 싹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붙여서 만든 조금 짧은 하나 짧은 오메가와 그 다음에 여기 한 열과 행을 없애서 나머지 블록들로 다시 매트리스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걔의 쿼드레틱 폼과 똑같아지죠. 이건 선형대수 시간에 여러분이 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전히 e to the 네거티브 2분의 1의 쿼드레틱 폼으로 또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전히 가우시안 덴서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증명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예요. any linear transformation을 해도요.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주어졌을 때 리니어 트랜스폼에도 여전히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니어 트랜스폼. 예,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어떤 벡터 b까지
벡터 b까지 더해서 리니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리니어는 이런 b가 0인데 사실 넌제로 b를 더해서 affine transform, affine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이게 적절한 게 없는지 우리 그 전자과학생들 논문 쓸 때 한글 제목에 아핀 변환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보고는 아편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뭐지? 뭐 이랬는데 뭐 없나 봐요. 용어가 아핀 변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affine transformation을 해도 가우시안이에요. 자, 그것을 증명할 때도 사실 이 5.4에서 일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랜덤 벡터를 다른 랜덤 벡터로 또는 랜덤 베리어블로 트랜스폼 했을 때 얻어진 아웃풋 랜덤 베리어블 또는 벡터의 디스트리뷰션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도 가우시안일 때는 매우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예,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y는 ax로 합시다. 일단 더하기 b는 그냥 너무 쉬워서 그냥 e to the j 오메가 뭐 b가 더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하겠어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랜덤 벡터 y의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잖아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게 y죠. y 그쵸? 맞아요?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y 벡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메가 자리에 ax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b의 트랜스포즈는 뭐죠? 예,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맞습니까? 예, 이런 테크닉들을 써요.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괄호 ax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a 트랜스포즈 오메가의 트랜스포즈 x로. 이렇게 하고 나면 전개해 보세요. 오메가 트랜스포즈 ax와 a 트랜스포즈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트랜스포즈 a x 되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뭐 오메가 틸더 이런 걸로 묶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죠? 얘를 오메가 틸더로 보면 얘가 x의 오메가 틸더 이렇게 되죠.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잖아요. x는 가우시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틸더 자리에 a 트랜스포즈 오메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a 트랜스포즈 오메가를 대입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까지는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항상 성립하고요. 이제 특히 그러면 x가 가우시안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어때요? 본래는 뮤x가 있었죠. x일 때는 그래요? 맞아요? 뮤x 자리에 a 트랜스포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vx가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뮤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cxx 오메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 자리에 a 트랜스포즈 오메가를 넣어요. 이 자리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거를 거꾸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a 뮤 x 전체의 트랜스포즈 오메가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메가 트랜스포즈 자리에 a 트랜스포즈 오메가를 넣으면 또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꼴로 묶어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 꼴이죠. 여기가 이 랜덤 벡터의 민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민이 a 뮤 x로 바뀐 거예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a 코베리언스 오브 x a 트랜스포즈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쓰면 가우시안 랜덤 벡터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을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잘 안 되는 게 여전히 하나 남아 있죠. 예. 매우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제 숙제에서 해보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포인트 컨디셔닝을 줬을 때 그렇죠. x와 y가 예를 들면 x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걸 적당히 잘라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를 x라고 하고 밑에 거를 y라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렇게 예를 들면 요 xy 벡터가 조인트 가우시안 랜덤 벡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일부
성분에 대해서 포인트 컨디셔닝을 주고 나머지 성분 또는 뭐 마지널라이즈 한 다음에 일부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어요. 놀랍게도 그것 또한 가우시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있는데 일부러 오브저브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매트리스 인버전 렘마라는 걸 써가지고 막 매니퓰레이션을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원 책들에는 보통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뭘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듯이 x와 y가 랜덤 베리어블일 때 그러니까 2디멘셔널 랜덤 벡터가 주어지고 하나에 대해서 포인트 컨디셔닝을 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나 그것만 직접 유도해 볼 거예요. 홈워크 중에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다? 가우시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포인트 컨디셔닝을 줬을 때 가우시안이니까 민 베리언스만 알면 되잖아요. 즉 민과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컨디셔널 민 벡터와 컨디셔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만 알면 되죠. 이 모양이 매우 흥미로워요. 어떻게 된다고요? 컨디셔널 민은 언컨디셔널 민에 커렉션 텀이 더해진 거예요. 컨디셔널 코베리언스는 언컨디셔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에 또 커렉션 텀이 더해진 거예요. 물론 빼졌지만 뭐 덧셈은 마이너스 빼기니까 마이너스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잊지 마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컨디셔널 준 것들은 안 준 것들을 커렉션 한 거예요. 그런 꼴이 뭐예요? 베이스 티어렘을 이해할 때도 편리했죠.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순서를 바꾼다 이렇게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들을 보면 뭐냐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지금 이 y는 우리가 어떤 뭐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는 랜덤이 아니잖아요.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 right hand side는 y의 함수여야 되겠어요.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코베리언스도 언뜻 보면 y의 함수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y의 함수가 아니에요. 가우시안의 특징이 뭐냐면 코베리언스가 포인트 컨디셔닝을 줘도 그 y의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떤 걸 선택했느냐는 중요한데 y가 바뀌어도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 2였을 때랑 3, 4였을 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컨디셔널 코베리언스가.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공통된 텀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cxy 타임스 cyy 인버스가 있는데 얘가 뭘 뜻하는지를 보면 그냥 2D일 때 xy가 각각 1D일 때 이게 뭐죠? cxy가 correlation coefficient 곱하기 x의 standard deviation, y의 standard deviation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뭐죠? 시그마 y 분의 로 xy 시그마 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유닛 매칭이란 말을 써놨는데 만약 단위가 있다고 해보세요. x는 미터고 y는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자 conditional expectation of x도 단위는 미터여야죠. x의 단위와 똑같아야죠. 첫 번째요. unconditional 단위는 그대로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 y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단위가 여기 더해질 수가 없죠. 반드시 어떤 이 단위가 들어있는 퀀터티들이 곱해지면서 다시 미터로 바뀌어야죠. 맞는지 한번 보세요. 코릴레이션 코피션트는 단위가 없고 얘는 x의 단위이죠. 얘는 y의 단위이죠. 얘도 y의 단위니까 y의 단위가 캔슬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커렉션 텀을 잘 보면 어때요?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인버스를 사이에 두고 곱해져 있는 두 개가 어때요? 오른쪽은 센트럴라이즈한 거고요. y를. 왼쪽은 이 두 개가 곱해진 것을 x의 단위로 바꿔주는 코베리언스가 들어있죠. x와 y의 코베리언스. 얘는 y와 y의 코베리언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또 그대로 나타나죠. 맞습니까? 네. 이 모양이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이 모양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통계적 신호 처리, 정보 이론 이런 거 들을 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학부 때는 2x2 즉 x가 스칼라고 y가 스칼라일 때만 명확히 알면 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대원 가면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제어공학 할 때 나중에 칼만 필터 뭐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나와요. 이 모양이.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컨디셔널 민이 이렇게 되고 컨디셔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이렇게 되는 가우시안 덴서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써봐야죠 한번. 자, 봅시다. 자,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일 때 이 x 기분 y의 PDF죠. 그러니까 PDF 오브 랜덤 벡터 x 기분 랜덤 벡터 y인데 x와 y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일 때. 자,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 제가 cxx 기분 y라고 써놨죠. 그 녀석이 여기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우시안 PDF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여기 또 있고 인버스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x의 PDF예요, y의 PDF예요. x의 PDF죠. 그러니까 x에서 x의 민을 빼야 되는데 컨디셔널 주고 난 민을 빼야 되니까 여기 제가 µx 기분 y라고 돼 있는 이 녀석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x 마이너스 컨디셔널 민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쿼드레틱 폼으로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매우 티디어스해요. 네. 그래서 안 하고 XY가 스칼라일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올해부터 적용되는 그 문이과 통합 수학, 그래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환산하는 뭐 그런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요즘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인터프리트한 것은 어떤 거였어요? 예,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라고 생각하고 컨디셔널 민 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식이죠. 지금도 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그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라는 게 있어요. 통계에서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싱글 파라미터 어떻게 보면 컴프레션을 한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해서 공통수학 점수로 바꿔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끄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으면 뭐 이거는 제가 호목이라고 올려놓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그 식이 왜 정당하냐 아니면 또는 왜 부당하냐 이런 거. 자, 그래서 어쨌거나 가우시안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섹션 5.1에서 우리가 랜덤 벡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operations on random vectors 해서 이제 expectation,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function,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안 했지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4와 5.5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매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블락이 있고요, 소스가. 여기에 랜덤 벡터 x가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어떤 deterministic 매핑 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 책을 써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땐 G, 어떤 땐 T 나오는데 뭐 여기서 G 이렇게 할까요? 여기도 이제 벡터가 나오겠죠? Y라는 벡터가 어떻게 할까요? 벡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차라리. 그래서 Y 벡터는 어떤 멀티플 개의 펑션들로 이렇게 매핑되는 G 밑에도 언더스코어를 썼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G of X라는 것은 G1 of X 벡터, G2 of X 벡터 뭐 이렇게 해서 Gn of X 벡터 뭐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X는 length m이라고 하고요. Y는 length n이라고 할게요. m과 n은 같을 수도 있고 뭐 어느 하나가 1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여기서 각각의 G sub i들은 이런 꼴의 펑션이죠. 멀티 투, 그러니까 멀티플 투, 싱글 이렇게 매핑되는 어떤 매핑 룰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네, 아웃풋의 이 시스템이죠. 이게 시스템의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을 인풋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내는 건데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예, 하나하나일 때도 사실 좀 복잡했잖아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두 개일 때도 복잡한데 m개, n개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봅시다. 먼저는 이렇게 스칼라로 될 때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떻다고 했어요? 너무 복잡하면 simplify 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데까지 simplify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푼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일반화, generalize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리지널 그 복잡한 문제까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면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려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겠지만 복잡해지면요 여러분이 풀 수 있었던 문제도 못 풀게 돼요. 예를 들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라든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 simplify 한 다음에 다시 generalize, 그러니까 specialize 한 다음에 generalize 하는 방법, 이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을 좌절하지 않고 풀 수 있게 돼요. 효율적으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expectation of y를 구하라. 예를 들면 뭐 스칼라 y일 수도 있고 벡터 y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구해도 될 때가 있죠. 왜?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에 의해서 그냥 이것은 g of x니까 x의 joint density를 써서 어떻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을 statistical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해봅시다. 자, 먼저 원 펑션일 때, 그러니까 g가 지금처럼 스칼라로 돼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네, 제일 간단한 게 CDF를 써서 하나하나 구해 나가는 다이렉트 메서드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다이렉트 메서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통하는 말, 그 다음에 일부 교과서에서 쓰는 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요게 y잖아요. 캐피탈 Y. 캐피탈 Y가 이 로어케이스 y 이하 1 이벤트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랜덤 벡터 x로 나타내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x 벡터의 집합. 엄밀하게 쓴다면 여기에 사실은 x 벡터 such that 이렇게 해서 g x less than or equal to y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그냥 우리 책은 간단하게 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죠? 이 조인트 덴서티를 이 구간 내에서 적분을 하면 저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싱글 랜덤 베리어블이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잖아요. 그것을 미분하면 PDF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고 뭐 그렇지만 이그젬플을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G라는 게 이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먼저 것을 두 번째 걸로 나눈 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1을 x2로 나눈 것을 y라고 하겠어요. x1, x2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다이렉트 메서드를 쓰면 이렇게 하는 거죠. CDF of y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y가 캐피탈 x1 디바이 바이 캐피탈 x2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렵지 않죠. 참고로 x1, x2는 다 양수고 y도 양수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x1, x2 랜덤 베리블의 조인트 PDF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리전을 이렇게 2차원 플레인상에서 색칠을 해놓는 거예요. 이 구간인데 이거를 어떻게 더블 인티그랄로 잘 바꿀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y가 0에서 무한대로 바뀐다는 걸 이용해서 인티그랄 y가 아니죠. x2죠. x2가 0에서 무한대 이렇게 써놓고 요 안에 내부 이너 인티그레이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y가 바뀔 때 어떤 y를 픽스하면 여기로 픽스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x는 여기서부터 y 곱하기 y가 아니죠. 자꾸 y라고 하네요. 여기는 y죠. 그렇죠? 여기는 y고 y로 픽스하면 그렇죠? 네, 요 지점이 y 잠깐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x2 어떤 제로라고 할까요? x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x2 프라임으로 픽스하면 요 지점이
y x2 프라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에서 x2까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라임으로 굳이 쓰진 않았는데 그게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도록 할까요? 뒤에는 x2로 놓고요. 네, 내부는 x1으로 뭐 x1으로 해도 되겠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씁시다. 큰 문제 없으니까. 네, 요 적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적분은 이 조인트 덴서티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죠. 인디펜던트하다, 서큘러 시메트리컬하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도 또 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서큘러 시메트릭해도 구하기는 어렵겠군요. 네. 인디펜던트 하면 좀 나아지는데 어쨌든 이 적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는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이 캘큘러스 시간에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자코비의 방법을 이 멀티 디멘션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자코비의 방법.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됐었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그마 i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죠? xi 이렇게 쓰고 여기는 g 프라임 xi 이렇게 했잖아요. i가 뭐죠? 여기서 i 인덱스가 갑자기 이런 거였죠. 함수가 있는데 어떤 g라는 함수가 있어서 x를 y로 매핑하는데 어떤 y에서는 x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y에 대해서 매핑되는 모든 x들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절대값도 있었어요. 기억나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확장하자는 거예요. x도 랜덤 벡터고 y도 랜덤 벡터일 때. 그런데 순서를요 조금 바꾸려고 해요. 순서를. 왜냐하면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자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여기는 뭐 가우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가우시안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리고 가우시안 리니어 트랜스폼은 이미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써서 그래서 그냥 얘는 무시하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예요. 자, 이렇게 돼요. y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캐피탈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된다고 해보세요. 여기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x와 y의 길이가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룰 때는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놓고 먼저 구해요. 그래서 같다고 하겠어요. 여기서도 x와 y는 둘 다 랭스가 n이라고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편의상 a도 인버터블 하다고 하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뭐 복잡한 경우에 어떻게 단순화해서 먼저 풀어내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복잡한 경우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심플리파이를 해서 매트리스 A가 스퀘어고 인버터블을 할 때를 먼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거예요? 또 여기도 또 further simplification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볼까요? A가 다이고널일 때가 제일 간단하겠죠. 그래서 A를 이렇게 써봐요. A1, 1, A2, 2, ANN. 나머지는 다 제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yi는 aii, xi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코비의 방법 또는 다이렉트 메서드 배울 때 제일 간단한 게 이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또 헷갈리면 이렇게 해봐요. 그냥 y는 자 5x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쓰는 게 뭐죠? 네, 또 히스토그램에서 3시 15분까지 히스토그램이라고 떠들어도 더 중요한 바로 그 히스토그램이죠. 자, 그러면 X의 PDF를 생각해 보세요. 히스토그램을. 여러분이 그것을 그런 어떤 소스가 있어서 X가 나오는데 여기에 5배를 곱해요. 그래서 이걸 Y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배 이렇게 디스펄스가 되겠죠. X축, Y, X축상에서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히스토그램으로 하면 도수지만 그것을 왜 매틀랩에서처럼 노멀라이제이션, PDF 이런 옵션을 쓰면 스케일을 해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쭉 내려가겠죠, 높이가. 왜냐하면 적분해서 PDF는 적분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직관적으로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스트레치를 한 거죠. 5배로. 그 다음에 높이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요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랜덤 벡터로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랜덤 벡터로. 그래서 근데 여전히 다이고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얘는 이 x의 PDF에서 각 컴포넌트를 이제 적당히 스케일을 해줘야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얘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다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간단한 거. 예. A 인버스 Y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는.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이고널이니까 인버스 하면 분의 1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기 분의 1이 됐잖아요. 지금 5분의 1이 됐잖아요. 5가 5분의 1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AII들이 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인트 덴서티가 어때요? 첫 번째 녀석이 스케일이 돼서 A11 분의 1만큼 낮아져야죠. 두 번째 X2 또는 Y2라고 합시다. Y2 때문에 또 낮아져야죠. 그래서 뭐냐면 얘들을 다 곱한 것만큼 낮아져야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떻게 돼요? AII, I는 1에서 N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또 원 디멘션으로 낮추면 요 녀석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아, 여기서 5라고 했는데 제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면 여긴 여전히 5죠. 그렇죠? 따라서 빼먹을 뻔했네. 여기 절대값을 요쯤 집어넣자. 알겠어요? 여기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아까 저 위에 제가 써놨었죠. 여기 절대값 잊지 마세요. 절대값. 네.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요. 덴서티도 마이너스가 안 되죠. 그래서 음수가 있어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캘큘러스 시간에 배웠던 그 방법을 잘 기억해 두면, 자,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일 때는 여전히 하지만 네. 여전히 길이는 똑같은 걸로 합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y. 네, density of x에 a 인버스 y는 똑같을 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이고널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는 다이고널 컴포넌트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들어가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오브 a는 디터미넌트 오브 a 인버스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버스를 원하면 인버스들이 이렇게 다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근데 저는 요게 좀 좋더라고요. 이게 이 그젠플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그젠플을 저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 식이에요. 이 식. 다만 아직 fully generalize는 안 됐죠. 예를 들면 두 개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근데 일단 이것은 m과 n이 같을 때는 그 다음에 a가 인버터블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제너럴라이즈를 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x는 예를 들어서 길이가 3짜리예요. y는 2짜리예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소위 말하는 auxiliary variable이라는 걸 넣어요. 여러분 차에 보면 오디오에 보면 au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auxiliary인 거죠. 보조의 이런 거죠. 보조 베리어블을 하나 넣어서 이 출력이 y죠. 출력이 입력과 길이가 같도록 만드는데 보통 쓰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를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y를 기존의 y에다가 여기 같으면 x3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어떻게 돼요? 저 매트리스 A가 그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x는 3가 있고 그렇잖아요. x1, x2, x3고 본래는 여기 y1, y2인 경우잖아요. 맞아요? a11,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사실은 x3 이렇게 집어넣은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이게 스퀘어 매트리스로 바뀌면서 0, 0, 1 넣은 것과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퀘어 매트리스로 바꾸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Z라고 할까요? 편의상? 네, Z라고 합시다. Z. 그래서 뭐냐면 본래는 우리가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걸 원하는데 일단 Z를 먼저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마지널라이즈 하면 되죠. 세 번째 텀에서 Z의 세 번째. 그러면 Y가 나오잖아요. 이런 방법을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어때요? 이렇게 롤을 하나 붙였을 때 이 매트리스가 이제 인버터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제너럴라이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너럴라이즈를 이제 완전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와 y의 길이도 달라요. 얘는 일반적인 랭스 m이고 y는 일반적인 랭스 n이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작을 때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더 커요. n이 더 커요. m보다.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인버터블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 없고 예. 다시 다이렉트 메서드로 돌아가서 그 티디어스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많은 경우는 이 경우예요. 이 경우. 제너럴라이즈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여전히 길고요. 길거나 같고 길면 어떻게 하냐면 오그질리어리 베리어블을 집어넣어서 매트리스를 오그멘트해서 스퀘어 매트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 방법 그냥 쓰는 거예요. 이 방법. 아시겠죠? 네. 그것이 여기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으로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 리니어 매핑하고 나오면 나오는 아웃풋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이라는 것을 PDF를 써서 증명을 해요. 와 복잡하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했죠. 네. 결론은 이건데 우리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고요. 일반적인 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다행인 것은 이거죠. 우리가 미분에서 배운 건 뭐예요? 함수가 well behaved function이면 보통은 어때요?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경우가 많죠. well behaved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로. 그래서 뭐 여러 번 편미분을 해도 계속 연소이고 미분 가능해요. 제일 좋은 함수죠. 그런 함수로 매핑을 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로컬하게 보면 아주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보면 어때요? 모든 함수는 affine function이죠. 맞아요? 그게 우리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x0라는 것 근처에서는 이 함수는 affine function이죠. 접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멀티 디멘셔널 펑션이 있을 때 이러한 멀티 디멘셔널 펑션 G가 있어서 매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코비안 매트리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어디 써놨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f라는 게 여러분한테 익숙하니까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에서 m 스페이스로 가는 함수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벡터니까 이렇게 붙이면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f1, f2 해서 이게 또 왜 거꾸로 해놨어? 잠시만요. 네, 여기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fm까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 베리어블이 fx1 해서 xn까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기 n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x1부터 xn, x1부터 xn 해서 m개의 함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요 트랜스포메이션 F의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로에 F1이 있죠.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리스인데요. 여기 일부러 요 F 트랜스포메이션의 자코비안이라는 의미로 여기 밑에 서브스크립트를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첫 번째 행에 놓고요. 다만 x1에 대해서 편미분, x2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xn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랭스 n짜리 로 벡터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쭉쭉 하면 마지막 xm번째 함수를 스칼라 함수를 가져와서 편미분을 쭉 해서 여기 집어넣죠. 그러면 m by n 행렬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스퀘어 매트리스고 하면은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정의해요. 만약에 m이 n이면 그래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뭐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쓰거든요. 예, 말 그대로 이 매트리스를 디터미넌트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미분 가능한 아주 스무드한 커브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파인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랑 동일한 꼴로 덴서티가 나와요. 즉 아웃풋의 덴서티를 구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1, 2, 1이라고 한다면요. 아닐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f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가 있겠죠. t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t로 썼어요, 우리가. 네, t라고 씁시다. 네, 그러면 t 인버스의 y인데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xi라고 쓸게요,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j, f 얘는 xi 벡터들의 펑션이죠. 얘들은 x 벡터의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디터미넌트를 취하고 절대값을 취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럼 앞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랑 거의 동일하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던 매트리스 대신에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들어가고 그것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서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분모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스퀘어 매트리스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자코비안 매트리스죠. 그 다음에 그것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서 여기서도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니까 뭐 굳이 우리가 비슷하게 썼다면 이렇게 썼어야죠, 그렇죠? 완전히 선형일 때는 원투원이거나 아예 아니거나지 멀티플계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텀이 하나인 거예요, 요 서메이션에서. 그런데 넌리니어일 때는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개로 찾아줘야죠. 앞서 우리가 원 디멘셔널에서 했을 때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 했어요. 예, 다 했는데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교과서가 이 지금 입력 x에서 y로 가는 일반적인 넌리니어 펑션을 t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자코비안 오브 요 t 매핑을 해야 되는데 t 인버스를 매핑한 다음에 또 j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헷갈리겠지만 네, 이해를 하세요. 일단 교과서대로 최대한 타이핑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배웠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제 다 못할 텐데 잠깐 다 해야 되는데 네, 일단 황급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랜덤 베리어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했어요. 기억납니까? 네, CDF를 쓰고 CDF에 인버스를 쓰고 해서 뭔가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복습을 하면은 자, continuous 일부러 continuous로 하겠어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 x가 있어요. 그리고 continuous uniform distribution u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x가 나왔어요. 여기서 어떤 매핑을 하면
유니폼이 될까요? 유니폼 01. 이 U와 반드시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하면 같아지죠? 이게 X의 CDF 또는 CDF 인버스였는데 둘 중에 하나죠. 예, 제가 예전에 그 강의실에서 할 때는 학생들한테 그 퍼스널 리스판스 시스템, TV 리모컨 같은 걸 다 나눠주고 항상 갖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 띄워놓고 이렇게 누르게 했거든요. 이번 학기에도 제가 소크라티브를 쓰겠다고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첫날. 그래놓고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정말 쓰고 싶지만 또 꼭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뭐였죠? 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녀석이 0에서 1만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매핑 룰이 CDF가 되겠죠. 그렇죠? CDF가 0에서 1로 매핑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유니폼이 들어갔는데 어떤 함수를 써야지 X의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서 말하는 X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이죠. 나오겠어요? 네, 이때가 바로 인버스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유니폼을 써서 가우시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했죠? 네, 다행히도 매틀랩에는 인버스 뭐 Q 펑크 인버스 하여튼 Q 펑션의 인버스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주의할 게 이거잖아요. 얘는 CDF잖아요. CDF 맞아요? 얘는 CDF인데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의 CDF를 그냥 F라고 쓰고 그래서 1 뺀 것을 Q 펑션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Q 펑션 자체는 CDF는 아닌데 스탠다드 노멀은 어때요? 이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가우시안 CDF잖아요. 이걸 가지고 X에다가 가우시안 제로민 가우시안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의 디스트리뷰션과 좀 거꾸로 했네요. 그렇죠? 네, 유니폼으로부터 가우시안을 만들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CDF 인버스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U 자리에 0에서 1까지를 다다다다다 뭐 랜덤하게 만들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여기서 0에서 1인데 이쪽에 이렇게 가우시안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히스토그램과 얘를 1에서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커브가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근데 0, 1 만들면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매틀랩에 있는 Q 펑션의 인버스 펑션을 써서 해도 돼요.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매틀랩이 이 Q 펑션을 태뷸레이트 한 다음에 여러분이 뭘 제너레이션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인터폴레이션 해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C라든가 이런 걸로 구현하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C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단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유니폼을 쓰는데 이런 Q 펑션의 인버스를 쓰지 않고요. Q 펑션의 인버스를 쓰지 않고 가우시안 만드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키 이그젬플로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아이디어는 이렇게 돼요. 아이디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아이디어는 원 디멘셔널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 디멘션에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투 디멘션에서.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x와 y를 생각해요.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둘 다 스탠다드 노멀이고 인디펜던트예요. 그럼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조인트 PDF가 어떻게 되죠? 조인트 PDF의 로커스 또는 칸토어가 동심원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y 하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1 over 2파이 e to the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 자코비안 쓰는 거. 그 방법으로 해서 얘를 폴라 코오디니스로 바꿔요. 그래서 f, r, 세타를 구해봐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서도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xy의 함수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한 다음에 그냥 r을 곱하면 되죠. 맞아요? 저게 인버스 매핑의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에 해당하잖아요. 맞아요? 볼까요? 다시.
자,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죠. 거꾸로 xy에서 r 세타로 가는 함수가 아니라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자코비안을 우리가 구하면 어때요? 그냥 곱해줘야죠. 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래서 r이 곱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오물딱조물딱 해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 over 2파이 한 다음에 여기에는 r만 들어있는 게 나와요. 시그마 스퀘어 r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r 제곱. 그래서 뭐냐면 r은 여기만 나타나네요. 여기만. 세타는 아예 없어요. 사실은 세타가 뭐예요? 유니폼이죠. 0에서 2파이까지. 그 다음에 팩터링이 됐잖아요. 그래서 r과 세타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데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유니폼이고 r은 이게 뭐죠? 이게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이죠. 네.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트릭을 쓰는 거예요. 가우시안을 바로 못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r과 세타를 만들어낸 다음에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해서 두 개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할 때 하나 제너레이션 하려고 만들지 않잖아요. 어차피 여러 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인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0개의 페어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인디펜던트하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유니폼이 두 개 있어요. 유니폼이 인디펜던트하고 0, 1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세타는 2파이의 u2로 해요. 그러면 세타는 어때요? 0에서 2파이까지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트릭인데 요 녀석은 어때요? 요 녀석은 엘리멘터리 펑션이라서 CDF가 클로즈드 폼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물딱조물딱해서 배웠던 방법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인버스 펑션까지 쓰면 이렇게 나와요. 해보세요. 이거는 r은 스퀘어 루트 네거티브 2 타임스 로그 1 마이너스 u 이렇게 나와요. u1이죠. 여기서. 근데 u의 디스트리뷰션은 1 마이너스 u의 디스트리뷰션과 동일하죠. 0에서 1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r을 그냥 루트 마이너스 2 로그 u1으로 해요. 요거는 해야지 여러분이 아마 숙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 숙제 문제 있죠? 제가 아마 넣어놨어요. 네. 안 넣어놨으면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r 세타를 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y1, y2로 했는데 y1을 r 코사인 세타, y2를 r 사인 세타로 하면 얘 두 개가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우시안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 섹션에서는 더더욱구나 어떻게 하냐면요. 인디펜던트 가우시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민과 베리언스를 갖는 그러니까 뮤 y1, 뮤 y2를 민 벡터로 가지고요. 이런 노테이션을 써요. 코베리언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그마 여기 잠깐만요. W로 했네요. 그렇죠? W1, W2 이렇게 해서 민 벡터도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얘는 같죠. 이렇게 되는 조인트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y1과 y2는 IID 가우시안으로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y1에다가 시그마 w1을 곱한 다음에 w1의 원하는 민을 더해요. 그렇게 해서 w1을 만들고 그 다음에 y2는 어때요? 여기에 분산에다가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공분산 그렇죠? 공분산도 아니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스퀘어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y1에다가 또 스케일해서 더한 다음에 민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먼저 위에 브랜치를 보세요. y1이 나왔죠? 따라가면 시그마 1을 곱해요. 그 다음에 그냥 민에 해당하는 거 더해주면 w1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 브랜치는 뭐냐면 y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려올 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랑 두 번째 녀석의 분산을 곱해주고요. 여기는 두 번째 녀석의 분산에다가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한 다음에 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다가는 마지막에다가 민을 더해주는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W1, W2가 얻어져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커렉션 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예, 그 문제를 풀려면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방법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람 슈미트 방법,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죠. 예, 그람 슈미트 방법으로 오소고널라이즈하는 방법 또는 촐레스키 팩터라이제이션 오브 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여기에 해당하고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2x2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그래서 오스토 노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요. 여기서 V는 오소고널 매트리스죠. 이렇게 되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요걸 정의를 해요. 이 녀석의 네거티브 원 해프 승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서 람다는 다이고널 매트리스인데 다 넌 네거티브 엔트리들을 갖거든요. 이것을 1 오버 스퀘어 루트를 취해요.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냥 W는 CWW의 네거티브 원 해프 그 다음에 Y 더하기 민 이렇게만 해줘도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저는 수학적으로는 이 방법을 더 좋아해요. 저는 이게 조 갈아서 CHO를 쓰는데도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W가 한 30바이 1쯤 되면 이게 복잡해요. 예, 이게 개념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만들어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그대로 따라서 매틀랩으로 숙제를 해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상세한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요 마지막 섹션 5.7과 같이 커버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오피스 아워는 없고요. 따라서 학번 이름 쓰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래도 요거 정리할 때는 켜놓을 테니까 혹시 급한 질문 있는 학생들은 해주셔도 되겠어요.